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25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케라스를 이용한 이미지 분류라는 단원의 시작이자 파트 2의 시작이에요. 케라스를 이용한 인공신경망 학습. 우리가 파트 1에서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해가지고 딥러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쭉 진행을 해왔었죠. 요번에는 이 부분이 다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러니까 1강에서 6장까지 진행됐었던 내용들이 7장에서 한 번에 풀릴 거예요.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리고 그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케라스 라이브러리부터 배워도 인공신경망을 배울 수 있지만 기존에 배워온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확인하는 듯한 느낌으로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관점에서도 손글씨 데이터를 이용했었던 부분을 패션 앱리스트라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두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장 이후에 8 장, 9 장에서는 다른 내용 배우나요? 했는데요. 네, 신경망이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이미지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합성곱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CNN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8 장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순환 신경망이라고 해 가지고 신경망에 약간 기억력을 갖게 해줘 가지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순환 신경망, 주로 이제 문장을 해석할 때 사용되는 RNN이라는 것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7장을 진행을 할 건데요. 7, 7장 중에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거, 심층신경망.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퍼셉트론부터 해가지고 단층 신경망을 배워왔었었죠. 그리고 수식으로 풀리는 부분을 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사실은 가장 간단한 단층 신경망에 해당한다. 굉장히 비슷한 구조다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까지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해요. 요거에 앞서서 이제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 소개, 그다음에 케라스 라이브러리 소개. 요렇게까지 오늘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단층 신경망 사용하는 거. 이러면 지금 이제 명령어 배우는 부분들이 주로 작업이 될 거고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손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명령어가 익숙해져야 어 그다음으로 응용하기가 좋으니까 외우기 좋도록 손으로 좀 연습을 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25 강, 26강 이렇게 진행되면 층을 좀 깊게 해볼 거예요. 층을 깊게 해서 27 강에서는 히든 레이어 만드는 거겠죠. 히든 레이어 만들어서 만드는 거 심층 신경망 해볼 거고, 그다음에 신경망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검증 데이터로 해서 손실 곡선 변화하는 거, 손실 곡선 또는 정확도가 개선되는 학습 과정 보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 부분도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명령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볼 거고, 또 하나는 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라이브러리로 진행을 하고 신경망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효과적으로 겪을 수 있게끔 하는 콜백 기능들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학습 효과가 콜백 관련된 걸 배울 텐데 더 이상 학습한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거기서 종료를 한다든지 가장 좋았던 가중치를 저장을 한다든지 요런 기능들을 추가로 요 위를 28강, 여기를 29강 해 가지고 5번에 걸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9. 자, 그럼 25강 오늘 부분 시작해 볼까요?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하고 손글씨 앱리스트 데이터하고 똑같이 앱리스트니까 출처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는 손글씨 대신에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를 또 구체적으로 더 서로 다른 이미지를 분류하는,
하지만 그게 어떤 게 신발이고 어떤 게 티셔츠고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을 설수라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28 20 28 곱하기 28 바이 28 이라는 이미지 사이즈 갖고 60,000 장이 준비돼 있다라는 거, 트레인 데이터로서가 같아요. 트레이닝 데이터로서 60,000 장이 준비돼 있는 거가 같고 테스트 데이터가 10,000장 준비돼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쵸. 숫자 하나가 글씨 하나로 그림 하나로 바뀌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미리 소개를 할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라는, 텐서플로우라는 거 안에 이제 케라스 모듈이 있어서 케라스가 제공을 해 줍니다.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을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줘 가지고 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킨런은 해 봤다라고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사이킨런이나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듯이 이 친구도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어요. 케라스의 데이터 세트 S가 붙죠, 데이터. 그래서 패션 앰니스트라는 게 있으니까 그 로드 데이터 해서 사용하라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큰 두 개의 덩어리가 나오죠. 하나는 훈련, 트레인이 나오고 하나는 테스트, 이렇게 나누어서 6만 만으로 나눠 줄 거고 그중에 앞에 부분이 이미지, 뒤에 부분이 레이블이 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를 X 트레인, X 언더바 트레인, 그다음에 T 트레인 이렇게 쓰고 X 테스트, T 테스트, 타겟 테스트 이렇게 이름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기 요 교재에서 교재 자체에서 이름이 달라져 있으니까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자, 어 다시 적응한다는 뜻에서 어 데이터 셋 이름을 좀 바꿔서 요건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트레인 인풋, 트레인 인풋, 트레인 타겟. 트레인이 앞에 붙네요. 그다음에 인풋 타겟으로 표현을 하고 X 대신에 인풋, 그다음에 T는 똑같은 T였겠죠. 타겟 오고 테스트 인풋, 테스트 타겟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로드가 되고요. 쉐이프가 각각 나와 있네요. 그래서 6만 개, 만 개의 타겟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는 6만 개의 28 28 곱하기 28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적재를 해 볼까요? 그러면 요번부터는 똑같이 세이지 랩4 데이터에서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가 DL 대신에 HG로 바뀌어요. 교재가 사실 바뀌었죠.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해서 홍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G 챕터 7 케라스 ANN 해 가지고 읽어 주시면 되고요. 자, 뭐 요 맨 앞에 거를 럼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서인데 없어도 사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봤었던 것처럼 from TensorFlow 라이브러리 설명은 조금 이따가 바로 드릴게요. TensorFlow라는 모듈 안에 있는 케라스, 요 케라스가 인제 AI 딥러닝 시키기 위한 고수준 라이브러리인데 요거를 방금 본 것처럼 실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읽어 드려요. 트레인 인풋, 트레인 타겟, 테스트 인풋, 테스트 타겟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 드리고 그러면 인제 로드가 돼 있을 거니까 쉐이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자, 변수명 익숙해지는 차원에서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봅니다. 자, 트레인, 트레인 인풋이겠네요. 처음 거는 input 점 shape 그다음에 트레인 타겟 점 shape 밑에 칸은 테스트 input 점 shape 이렇게 이제 손으로다가 강제로 변수명 기억하는 거죠. 테스트 타겟 점 shape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지금 봤었던 거하고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으로는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피그 X 해 가지고 맵플랍 써서 하는 거고 서브플롯으로다가 1에서 10까지 면 10 개가 쭉 오른쪽으로 나열이 되겠죠. 하고 앞에서부터 이제 10개 이미지를 보게 될 거예요. 레인지 10까지 해 가지고 각 자리에다가 트레인 인풋에 i로 받아서 0 에서부터 19 까지로 생긴 거를 이제 출력을 시킬 거고 요 액시스 오프하는 거는 여기 축 안 보이게 이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미지 10개 보고 이 10 개에 대해서 타겟에서 보면 레이블이 들어 있겠죠. 요 레이블도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900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요 00은 요거는 지금 같은 분류로 속해져 있네요. 그다음에 얘까지도 같아요. 얘 0, 0, 0 그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세 개가 반팔티나 뭐 이렇게 나시티가 같은 걸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2가 또 두 개가 있 5가 두 개가 있네요. 5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이거는 슈즈 힐 뭐 이런 걸로 같아 보여요. 그다음에 요렇게 2가 두 개인데 이거는 스웨터나 뭐 이런 류로 보이네요. 자 각각을 이제 읽어 보면 이 레이블에 대해서 알려진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0, 1, 2, 3, 4, 5, 6, 7, 8, 9에 맞춰 보면 0은 티셔츠 그다음에 3은 드레스였었네요. 드레스. 그다음에 얘는 9 번이었는데 9는 앵클 부츠. 얘는 앵클 부츠래요. 그다음에 2 번은 스웨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여섯 번째 거는 7 번인데 7 번은 스니커즈 해 가지고 자 티셔츠, 바지, 스웨터, 드레스, 코트, 샌들, 셔츠, 스니커즈, 가방, 앵클 부츠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류를 구분하는 거랑 또 샌들 구분하는 거, 티셔츠 구분하는 거 같은 거가 이제 요렇게 학습 데이터 갖고 특징이 좀 특이하게 숫자하고는 또 다르죠. 숫자뿐만 아니라 색감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전부 반영을 해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지를 학습을 시켜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데이터가 개수가 똑같이 잘 들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트레인 타겟에 대해서 트레인 타겟이면은 레이블이잖아요. 방금 봤었던 레이블을 유니크로 한번 봐 봐요. 그래서 리턴 카운트까지 넣으면 각각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럼 0, 1, 2, 3, 4, 5, 6, 7, 8, 9 10 종류 있는 거 맞고 그다음에 6천 개씩 똑같이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른 실행을 해서 우리 결과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 위에 거 방금 봤었던 거 매플라립 해 가지고 하면 서브 플랫 10개 해 가지고 그림이 보이고 레이블이랑 뭐 있겠죠. 요거는 뭐 딱히 안 실행해 봐도 요런 식으로 결과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수업 시작 시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로지스틱 회귀, 사이클 런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하고 인공신경망,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워온 내용하고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뭘 공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라는 거는 그, 회귀 분석 중에서도 분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진 분류에서는 마치 이렇게 시그모이드처럼 생긴 함수를 사용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여기서 클래스는 이제 나누어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10개 클래스로 돼 있잖아요. 앞서까지는 이제 숫자라고 편하게 얘기했었으면 되는데 요 레이블이 나타내는 클래스 각각이 10 개의 0 에서부터 9에 10 개의 클래스로 돼 있어요. 요 부분을 이제 분류를 해 보는 건데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합니다. 우리 썼었던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해서 요것도 손실함수를 줄이는 식으로 가는 거고 손실함수는 로그 함수로 정의가 돼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 샘플의 2 차원 배열 모양을 1 차원으로 그러니까 28 곱하기 28 해 가지고 784 개의 데이터 일렬로 늘려 놓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원리대로 한번 해 볼까요? 얘도 0에서 1 사이로 변환하기 위해서 요거는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을 우리가 255로 나눠 주면 되겠죠. 지금 숫자를 각각 255로 나눠 줘서 이거를 노멀라이제이션 했다라는 의미로다가 트레인 스케일드라는 이름으로 붙여 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28 곱하기 28을 풀어 줘요. 한 줄로 풀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784고 혹시 뭐 채널이 있는 경우 등을 생각을 하면 여기 알아서 모양을 만들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쉐이프를 출력을 해 보면 6만 곱하기 여기가 28 곱하기 28이 돼서 784가 되고요. 자 요 앞에서는 지금 scikit-learn을 불러 놨어요. 라이브러리 불러 들여 가지고 sgd classifier가 들어가 있고 손실함수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반복은 5번 할 거다.
그다음에 요 함수 저랑 여러분이랑 결과 같게 하기 위해서 랜덤 시드에 해당하죠. 랜덤 스테이트를 42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SC라는 로지스틱 회귀를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인제 fit을 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fit 대신에 크로스 밸리데이트 하면은 데이터 분류를 안 해 줘도, 크로스 밸리데이터는 K 폴드 같은 거여 가지고 데이터를 뭐 5 덩어리든 7 덩어리든 나눠서 한 덩어리씩을 테스트 데이터처럼 빼놓고 비교하는 거죠. 요렇게 요 모델에 대해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로 이미 요 명령어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고, 데이터는 트레인 스케일드와 정답인 트레인 타겟을 주고, 요 n잡스 -1은 컴퓨터 맨파워 최대한 활용해라. 가득 돌려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스코어즈가 하면, 요 스코어즈는 학습된 모델 결과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했을 때는 그 테스트 스코어를 자신이, 그러니까 5 덩어리 나누어서 데이터를 썼으니까, 만약에 5 수로 했다면 이때 사용하지 않았었던 학습한 데이터, 학습한 데이터, 남겨두었던 데이터, 남겨두었던 데이터. 요 남겨두었던 데이터로 그때그때 검증해 볼 수 있겠죠. 그때그때 검증한 데이터를 남겨 놓습니다. 테스트 스코어가 갖고 있어요. 요 테스트 스코어를 여러 개 갖고 있을 테니까 요거를 평균한 거를 보여주면 0.819 까지는 가더라.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더라라는 건데요. 일단 이것도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보고 볼까요? 요 위에 이제 로지스틱 회귀로 패션 아이템 분류하기 위해서 맨 윗줄은 우리가 앞으로 인공신경망 할 때도 정교화하기 위해서 255로 나눠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쉐이프 하는 거는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2를 놔두고, 여기는 28 곱하기 28 하면 우리가 만약에 784가 기억 안 나도 한꺼번에 만들어 주겠죠. 자, 여기서 맨 앞에 거를 보려면 이거는 트레인 모양이네요. 훈련 데이터네요. 트레인 스케일드일 거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트레인 타겟이겠어요. 6만 개니까. 그다음에 한 줄, 아니다. 뒤가 트레인 스케일드고 앞에가, 이건 제가 잘못 얘기했죠. 28 곱하기 28 각각이 돼 있으니까 요거는 트레인 인풋 바뀌기 전에 모양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요게 트레인 인풋이고 요게 트레인 스케일드 형태로 실행을 해 봅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확률적 정사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sklearn에서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 크로스 밸리데이터, 요거는 이제 학습을 시키는 학습 기계죠.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모델을 설계하는 부분, SGD 클래시파이어 해 가지고 리니어 모델 선형 회귀에서 가져왔어요.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실행을 하면 조금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요 5번 실행한 거에서 뒤에서 본 것처럼 0.821 9566이 나올 거고, 여기 보면 이제 9회로 증가시켜 봐라, 20회로 증가시켜 봐라 하고 나와 있으니까 증가시켜 놓고, 우리 조금 맥스 이터레이션 증가시켜 놓고 실행시켜 놓고 값이 올라가는 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해 보시죠. 20 보는데 이전에 실행했었던 거 기준으로는 0.83, 0.84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학습을 반복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서 요거는 우리 다음 내용 좀 보고 결과 확인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대해서, 모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분류는 픽셀에 대해서 개수를 곱하고 가중치 곱하고 절편을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요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제 티셔츠 이게 이제 나오는 어떤 항목일 거잖아요. 출력 항인데 이 친구는 각각의 가중치가 있어요. 픽셀 1부터 픽셀 780까지 4까지의 가중치들이 있고, 여기에 편향을 더해서 나와요. 이 식 많이 봐오던 그 식하고 비슷해요. 그다음에 제 바지, 그러니까 이건 확률에 대해서 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번에는 W1 다시, 이건 바지에 대한 가중치라는 뜻에서 빨간색 요렇게가 붙어 있네요. 쭉 오고 이건 바지에 대한 가중치를 한 다음에 여기도 다시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바이어스도 다시가 있어서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픽셀이 하나에서 784까지 있고 각각이 티셔츠거나 바지거나 여기 아니면 뭐 이제 샌들이거나 요런 식으로다가 이게 10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클래스를 10 개를 만들어서 그렇지 클래스를 2 개더라도 각각이 내가 될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편향을 더하는 요런 식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그 요 공식 익숙하죠? 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얼개가 비슷하게 됩니다. 히드는 없지만 출력층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행이 다 됐을까요? 아직도 실행을 하고 있어요. 0.83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 볼 거고 20번 실행하면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겠죠. 자, 오늘 조금만 더 해볼 건데요. 이 시간에 조금만 더 해볼 건데요. 인공신경망은 확률적 경사각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계는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를 우리 동그라미로만 바꿔 놓고 여기다가 뉴런이라는 설명을 붙여 놓으면 앞서서 배웠었던 거하고 비슷하고 이거는 이제 신경망 가는 것처럼 비슷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 요즘 시대에서는 딥러닝 층을 깊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 딥러닝이라는 게 인공신경망을 지칭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머신러닝 중에 하나의 알고리즘 중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실행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라는 구글이 오픈 소스로 공개한 딥러닝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텐서가 뭐냐? 우선 텐서가 흘러간다는 건데 텐서가 뭐냐 하면 우리가 1차 벡터를 1 차로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를 벡터라고 했었고 2 차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행렬이라고 했었었죠. 벡터. 얘는 2 차는 2 차. 매트릭스라고 하면서 행렬이라고 했었어요. 요게 데이터가 인제 눈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요렇게 있고 요 뒤에 또 있어. 요렇게 또 있어. 그래서 3 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3 차원 이상을 텐서라고 해요. 3 차원 이상에 대해서 텐서라고 하고 요때부터는 인제 3D 텐서 4 차가 되면 4D 텐서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어쨌든 이렇게 텐서에 어 우리 데이터가 벌써 그 이미지가 28 곱하기 28 이지만 거기에 에 600 장의 이미지가 간다든지 했었을 때가 이미 텐서 모양을 하고 있었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고 텐서에 대한 어 이거는 선형대에서 부르는 단어거든요. 흐름을 하나씩 이렇게 로우 레벨은 이제 낮은 레벨은 이제 기계 쪽에 가깝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기계에 가까운 이렇게 저수준부터 저수준 언어라고 하는데 저수준 라이브러리인데요. 저수준 라이브러리는 다루기 까다롭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매번 비슷한 거 하는데 나는 어차피 비슷한 거 하는데 하나하나 내가 바닥부터 만드는 게 힘드니까 조금 편하게 쓸래 할 때는 이제 고수준 하이 레벨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어 인터페이스죠. 어플리케이션으로 해 가지고 인제 컴퓨터와 내가 대화하는 인터페이스를 API라고 합니다. 요 API가 고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어 마치 여기 밑에도 쓰여 있듯이 numPy가 행렬을 다루는데 고 행렬 다루는 걸 쪼끔 더 편하게 해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판다스가 있다든지 매플라립이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 로직들이 있으면 데이터 해석까지 같이 해 주는 C번이나 요런 것처럼 어 텐서플로우가 기본 얼개를 잡아 주면 케라스가 쪼끔 더 편하게 인공지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정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텐서플로우가 있었고 케라스는 다른 주체였었어요. 구글에서 만든 거는 아니었었고 이게 인제 텐서플로우 위에서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다른 다양한 백엔드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시아노, CNTK 이런 데서도 돌아갔었는데요. 이 고안한 사람이 구글에 들어오면서 인제 텐서플로우 전형이 됐고 텐서플로우 안에 키러스 모듈이 인제 들어가는 형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딥러닝 라이브러리는 GPU를 사용을 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GPU는 인제 그래픽을 처리하는 모듈인데 그런 CPU인데 이런 그래픽 처리하는 CPU가 어 인공신경망 저 벡터 연산하는 데 더 유리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GPU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훈련해 주는 다루는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텐서플로우 우리가 주로 인제 사용하는 거는 케라스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자체도 또 어 배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밀한 부분을 하려면 텐서플로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넘파이를 알고 판다스를 알면 판다스를 더 잘 다루지만 판다스만 알아도 다룰 수 있듯이 일단은 케라스 중심으로 배워 볼 거고요. 텐서플로우도 텐서를 만들고 플로우를 시키는 고런 모듈까지 알게 되면 나중에 응용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번 시간은 이렇게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소개하는 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케라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앞서 이쪽에서 로지스틱 회귀 이 분석을 이용을 해서 잘 진행되는지 20회 진행해서 그쵸. 숫자가 올라가는 것까지 봤고 인공신경망에서 어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까지 소개를 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 요 라이브러리 읽어 드리는 것부터 해 가지고 한 층짜리 신경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